당신은 여기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지하에서 보이는 건 안전하려면 잊어버리는 게 좋아. 하지만 그들은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사람, 여기선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 아무도 그들이 사라진다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양로원에 관한 한 우리는 노인들이 만년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 평화로운 장소를 자주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양로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일까요? 제가 목격했던 감각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 장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식적인 웃음과 반짝이는 벽 뒤에는 때때로 눈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어두운 비밀이 있다. 충격적인 진실을 여는 여정인 아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구시에 사는 수리공 민재라고 합니다. 내 삶은 꽤 조용하고 매일 기계 수리만 한다. 하지만 지난주 한 도시의 한 요양원에서 문을 고친 일이 있어 노후에 대한 나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도만 평화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악몽이었다. 수리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일하러 왔다. 하지만 그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들로부터의 멍한 눈빛, 무시무시한 침묵, 그리고 때로는 속삭임이나 조용한 웃음소리가 방의 어두운 구석에 울려 퍼졌다. 잊을 수 없는 것은 창가 쪽의 널찍한 의자에 앉아있는 늙고 주름진 피부이다. 할머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고 눈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했지만 할 수 없었다. 문 경첩을 띄우고 있을 때 나는 두 간병인 사이의 대화를 엿들었다. 한 사람은 병원의 많은 노인들이 항상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들은 어두운 복도를 통해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이나 노인들만 볼 수 있는 손님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비록 영적인 것을 쉽게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호기심과 불안감이 팽배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곳의 노인 중 한 명인 김 씨는 대기업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할아버지 곁에 앉았을 때 그는 노년은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로움, 잊혀진 기억, 그리고 친척들에 의해 잊혀진 느낌에 대해 속삭였다. 김 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건강 악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생각을 떨쳐버리게 했다. 노인들의 소원인 줄 알았던 평화가 사실은 그들에게 공허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병원에서 본 사교적인 웃음은 내면의 깊은 고통을 감춘 커튼일 뿐이다. 양로원을 떠날 때 나는 집착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왔다. 아마도 노년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일 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우리 같은 젊은이들의 책임도 상기시켜주는 것일 것이다. 저는 제가 정말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기에 충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그들이 과거로 물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날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했다. 나는 시간을 내어 부모님을 더 자주 방문하고 그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귀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듣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노년은 결국 평화만이 아니라 연결, 사랑, 존경의 감정도 필요합니다. 어느 겨울날 오후 요양원에 갔는데 날씨가 칙칙하고 추웠어요. 마치 공기도 건물 내부의 침울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문틈으로 바람소리만 들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외로운 소리만 들렸다. 무거운 공기가 모든 것을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이 막힌다. 유리문을 통해 보니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몇몇 노인들이 마치 그들이 닿지 않는 곳을 달아보는 듯한 눈빛을 보았다. 갑자기 왼쪽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와 침묵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 소리는 차갑고 절망적이며 마치 구원의 외침처럼 막혔다. 깜깜한 복도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지만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이었다.
인근 직원들은 놀라거나 초조한 기색 없이 고개만 숙이고 일을 계속하다 비명소리는 없었던 것처럼 일부러 외면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곳이 노인들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평화를 찾을 만한 곳일까? 입구에 있는 자동문을 수리하기 위해 몸을 구부리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절대 잊지 못할 광경을 만났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땀 마른 한 할머니가 직원 2명에게 끌려 복도를 지나갔다. 노부인은 너무 연약해서 거의 지산에서 들어올려졌다. 그녀의 팔에는 희미한 비달에 얼룩덜룩한 멍이 선명하게 보였다. 하지만 제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그녀의 시선입니다. 눈은 깊고 극도로 공포에 휩싸여 도움을 청할 것처럼 나를 응시했다. 노쇠한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고통 속에 갇힌 인간의 눈빛이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걷고 싶었지만 다리는 얼어붙은 것 같았다. 저는 목소리를 내고 싶고 물어보고 싶지만 이곳을 뒤덮고 있는 무서운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직원들은 그 광경에 이산이 없는 것처럼 얼굴을 숙이고 일만 하는 것을 보았다. 무력감이 내 안에서 솟구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는 눈빛을 가진 할머니의 모습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일을 마친 후 나는 설명을 찾기 위해 안부를 묻기 위해 직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받은 모든 것은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여기 다 괜찮아. 그 말은 너무 냉정해서 섬뜩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비명소리, 공황 상태에 빠진 눈빛, 저 멍들, 그게 다 내 상상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내 머릿속에 질문들이 울려 퍼졌다. 제가 이걸 보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만약 진실이 제 상상을 초월한다면 제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회의와 공포가 뒤섞여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을 만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날 오후의 기억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나는 더 이상 요양원을 안식처로 볼 수 없다. 대신 그것은 감옥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노인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내가 목격한 것은 각자에게 이전 세대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경종이었다. 그들은 살 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랑, 보살핌, 온 마음을 다해 들을 필요가 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양로원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처럼 얼마나 될까요? 그들 중 몇 명이나 그곳의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나는 계속 침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언젠가 저는 단지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이곳에 다시 올 것입니다. 앞길이 험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누군가 시작해야 한다고 믿고 제가 아니면 누가 다른가요?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촉진시켜 노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혐오남 속에서 만년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미완성된 수리를 끝내기 위해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졌지만 전날 목격한 것은 마음속에 그치지 않았다. 들어오면서 주위를 힐끗 돌아보며 만난 할머니를 찾으려고 애썼다.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고 공황 상태에 빠진 그녀의 눈빛 때문이기도 해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저는 할머니를 구석에 있는 작은 방에서 찾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철제 침대에 조용히 앉아 피곤한 눈빛을 앞에 벽에 붙였다. 저는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녀가 제게 소름 끼치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나약했지만 감정적이었고 마치 짐을 벗기 위해 이 드문 기회를 이용하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상한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받았고 그들을 화몰하게 만들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거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두운 방에 갇히게 되고 아무도 접촉하지 마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녀는 흐린 눈으로 물었다. 어둠 속에서 잊혀진 아무도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지 못했나요? 처음에 저는 그것이 단지 한 노인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너무 많이 착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깊게 박힌 붉은 자국에 그쳤을 때 마치 그녀가 묶여 있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처들은 노쇠한 사람이 자초한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어떤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헛소리가 아니라 아마도 이 유염원 문 뒤에 숨겨진 진실 중 일부일 것이다. 밤을 떠나기 전에 저는 할머니께 제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허리를 굽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밤을 나오자마자 재빨리 다가온 직원이 지켜보는 눈빛의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은근히 경고하고 있다. 나는 대강 고개를 끄덕이며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알아가기로 결정했다. 이곳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나는 계속 외면할 수 없다.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곳 사람들이 외로움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대가에 관계없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밤을 떠날 때 내 마음은 모순투성이었다. 일부는 노파가 말한 것이 단지 늙은 기억과 편집증의 산물일 뿐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다른 일부는 너무 분명한 징후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요양원 직원들의 손목에 묶인 상처, 두려움의 눈빛, 이상한 무관심,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직 완전히 엮어내지 못한 끔찍한 그림의 조각과 같습니다. 수리 작업을 계속하면서 나는 다른 노인들의 눈빛과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지만 감히 하지 못하는 듯한 우울한 눈빛을 알아차렸다. 몇몇 사람들은 구르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삶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문을 확인하기 위해 뒤쪽 복도로 다가가자 닫힌방에서 가느다란 탁탁 소리가 들렸다. 듣기를 멈추고 나는 누군가의 끊어진 속삭임과 무거운 한숨이 섞인 것을 깨달았다. 궁금해서 나는 다가가 살며시 문에 귀를 대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제발요. 마음이 축 처졌어요. 들킬까봐 담장에 문을 열 엄두를 못 냈지만 그 말이 뇌리에 새겨졌다. 거기 누구 있어? 그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는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신입사원으로 보이는 젊은 직원이 다가와 사교적으로 무슨 도구가 더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는 친절했지만 눈은 비정상적으로 피했습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질문을 했다. 여기는 매우 조용한 것 같지만 나는 몇몇 노인들이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미소가 잠깐 굳어졌다.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라고 그녀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나는 눈빛에서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그녀는 등을 돌렸고 나는 일련의 질문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그날 오후 내가 일을 거의 마쳤을 때 한 나이 든 노인이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주위를 둘러보더니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히 말했다. 얘야, 너 알아? 이곳은 노인들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여긴 감옥이야. 그의 목소리는 쓰라림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용기를 내어 그 말을 한 것 같았다. 더 이상 묻기도 전에 다른 직원이 나타나 그를 방으로 다시 데려와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고 두 눈은 단청하는 것처럼 빛났고 문 뒤로 사라졌다.
내 마음에서 불안감이 커져갔다. 지난 이틀 동안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은 이것이 평범한 양로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자신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끔찍한 침묵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다른 누군가가 있을까? 저는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끔은 침묵이 안전이 아니라 공범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한 직원이 전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지하실로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나는 별 생각이 없었다. 양로원 지하실은 싸늘하고 습기 찬 공기, 낡아 빠진 전구의 희미한 불빛이 음울한 느낌을 더해준다. 회색 콘크리트 벽은 시간에 의한 색의 변광섬으로 점철되어 있고 모든 소리,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특이하게 울린다. 전기 캐비닛을 찾기 위해 복도를 따라 걷다가 갑자기 닫힌 방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등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멈추게 했다. 크지는 않지만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지기에 충분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더 잘 들으려고 노력했다. 고통이나 공포를 겪고 있는 사람의 것처럼 신음소리가 끊어지고 거친 숨결이 섞인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제게 일러 바치더군요. 방의 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탐문을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약한 소리 외에는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지만 너무 호기심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흔히 보관소라고 부르는 곳이나 사용하지 않는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직원 한 명이 나타났다. 여느 직원들처럼 제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즉시 걸어왔고 그의 눈빛은 약간 경계심을 보였다. 저는 그에게 그간에 대해 물었지만 제가 받은 대답은 간단하고 피상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냥 비록 보관소일 뿐이야. 그러나 제가 더 주목한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가능한 한 빨리 이 대화를 끝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회피적이고 불쾌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질문이 쏟아졌다. 그냥 평범한 저장실이라면 왜 안에서 신음소리가 날까? 그리고 이 직원의 반응은 왜 그렇게 이례적인가요? 그가 떠나자 나는 문 앞에 잠시 서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마치 모든 것을 상상한 듯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진 것 같았다. 전기 시스템을 점검한 후 지하실을 떠났지만 마음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불안감이 커지자 나는 그 할머니가 일전에 나에게 한 말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 소리들과 직원들의 회피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뭔가 이 차가운 지하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아직 손대지 못한 비밀. 하지만 조사를 계속한다면 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감히 진실을 찾기 위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지하실을 떠나서 나는 마음속에 짓누여 있는 무거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지난 이틀 동안 내가 목격한 것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는 공포소설 같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나를 더욱 섬뜩하게 했다. 그 밀폐된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나를 계속 괴롭히고 감각적인 배경음악처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반복된다. 위층 정비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내 눈빛은 무의식적으로 주위를 돌아다니는 직원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누가 그 비밀을 알았을까요? 누가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사교적인 웃음에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들의 무관심은 단지 나를 더 의심하게 할 뿐이다. 저는 다른 직원에게 말을 걸기로 결심했는데 그 젊은 여자는 여기에서 막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수줍고 말이 없어 보였지만 그것은 나에게 그녀가 가장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부를 묻고 내색을 하지 않고 천천히 지하실에 대한 이야기를 몰고 갔다. 내가 언급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확 변했다. 그녀의 두 눈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빠르게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참견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비록 모호할지라도 내 안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 나는 더 물어보려고 애썼지만 그녀는 서둘러 떠나기 전에 고개를 흔들고 눈을 무섭게 빛냈다. 나는 잠시 그녀가 방금 한 말을 생각하며 조용히 서 있었다. 여기 직원들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확실히 이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전문직 부족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참여할 수밖에 없는 비밀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그날 오후 떠날 준비를 할 때 나는 한 노인이 문 근처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의 눈빛은 마치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나는 다가가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다. 그는 다소 주저하는 듯 보였지만 몇 차례 안부를 묻자 말을 하기 시작했고 내 귀에 바짝 닫아서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지하에서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그가 속삭이듯 눈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가 들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곳에 가두었다. 그리고 갇힌 사람들. 보통 돌아오지 않는다. 그의 말은 나를 등골이 오싹하게 했다. 당신이 언급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갇혀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나는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순간 한 직원이 나타나서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다. 노인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눈빛이 공허해졌다. 그 직원은 나에게 미소를 지었으나 그 웃음은 암묵적인 경고를 보내어 내가 위험한 지대에 들어섰음을 느끼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 머리는 잡념으로 가득 찼다. 조각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여전히 흐릿했다. 로퍼의 이야기,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 직원의 회피, 그리고 이제는 노인이 속삭이는 말들이 모두 이곳이 정상적인 요양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 문 뒤에는 더 어둡고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제가 조사를 계속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중요한 결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을 외면하면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위층에서의 일을 끝내고 지하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밀폐된 방에서 들려오는 약한 신음소리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할아버지의 감각적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새겨졌다.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배워야겠다고 결심했다. 지하실로 내려갔을 때 복도는 지난번처럼 으스스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닫힌 담을 향해 걸어갔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발걸음마다 가까워질 때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이 더 이상 잠겨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며 문고리를 살짝 비틀었고 그것은 아무 소리도 없이 열렸다. 방 안에는 천장의 작은 전구에서 희미한 불빛이 내려와 나를 얼어붙게 하는 광경이 눈에 띄었다. 두 노인은 낡아 빠진 철제 의자에 앉아 손발을 밧줄로 꽁꽁 묶인 채 회색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들은 말랐고 연약했고 그들의 눈빛, 두려움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 나를 말없는 고원으로 응시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당황하면서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 일부는 즉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달려들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망설이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 돌아섰다. 이 사람은 제가 전에 잠깐 만났던 남자 직원입니다. 그는 문을 막고 서서 차가운 눈빛과 규칙적이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저는 두 노인이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제 말을 끊었고 목소리는 굳어졌습니다. 안전을 원한다면 당신의 일을 끝내고 지금 당장 떠나세요. 병원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반응하기 전에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 나를 강제로 방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는 내 앞에 있는 문을 닫고 거기에 서 있었고 내가 더 이상 행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지하실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오르자 구원의 눈빛을 한 두 노인이 내게 매달려 발걸음마다 무능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무거웠다. 그날 내내 나는 아무것도 집중하지 못했다. 그 반의 장면은 마치 느리게 감기는 필름처럼 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모든 세부사항은 나를 더욱 긴장시키고 집착하게 만들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요양원이 뭔가 나쁜 것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답이 무엇이든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무고한 노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까요?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떠오릅니다. 계속 개입하면 잠재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본 것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지하실의 으슥한 방에 묶여있는 두 노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 전기불이 켜져 있었지만 주위가 답답할 정도로 어두웠다. 나의 마음은 일련의 생각들로 빙빙 돌았다. 누가 그들을 그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까? 그들은 왜 그런 대우를 받나요? 만약 제가 뭔가를 하러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술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제 책임 박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주장은 나의 양심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내가 눈을 감을 때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 눈들이 계속 떠올랐고 다른 직원의 경고가 위협적인 명령처럼 내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병원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노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이 요양원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큰 시설이지만 이 요양원은 공개 정보가 거의 없다. 그들의 공식 사이트는 깨끗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며 가족들로부터 온 찬사만 가득하다. 하지만 더 깊이 뒤지다 보니 작은 포럼에 올라온 몇 개의 게시물들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몇몇 익명의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썼습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그곳에 계셨지만 그녀는 저에게 그녀를 데려다 달라고 계속 간청했습니다. 더 일찍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각각의 이야기는 흐릿한 그림의 한 조각 더하기와 같고 모두가 이곳이 보이는 것만큼 아니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음날 요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주머니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둔 채 증거로 무언가를 기록하기를 희망한다. 떠나기 전에 나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망설이며 경찰이나 어떤 단체에 신고해야 할지 궁금했다. 하지만 전 물러났습니다. 누구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나쁜 것은 병원 직원들이 알게 되면 제 자신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로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공기 중의 긴장감이 역력히 느껴졌다. 직원들은 오늘 나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고 그들의 눈빛은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정상적인 태도를 취하려고 애쓰지만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발걸음마다 무겁게 느껴진다. 나는 무엇이 나를 지하실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인가? 아니면 나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닫힌 문인가? 이번에는 곧장 지하로 내려가지 않고 시간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구석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 몇 명이 멀거니 내다보는 공허한 눈빛으로 생기가 빠진 듯 보였다. 손을 떨며 나를 만지려고 했던 한 노부인이 내가 지나갈 때 바로 직원이 나타나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편집증적이에요. 라고 그가 말했는데 그 말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면 볼수록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뭔가 깔끔한 겉모습으로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지하실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제 마음은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문을 다시 밟으면 내가 여기를 안전하게 떠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집에 돌아오니 그 양로원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함께 안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의자에 묶인 두 노인과 구원의 눈빛, 그리고 지하실의 싸늘한 공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할 수 있는 운명일까요? 스스로를 돌봐야 할 사람들로부터 갇혀있고, 잊혀지고, 심지어 학대받고 있나요? 그 생각은 나를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고, 무엇인가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행동할까요? 나는 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양로원 직원들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제가 계속 침묵을 지키면 저는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나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 다음 날 저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리 도구를 뒤적거리다가 내가 전에 기계 구석구석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작은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다. 다음에 요양원에 다시 갈 때 가져가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어떤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소형 녹음기도 샀다. 저는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매일 공책에 적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를 잡기 위해서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일부 인권단체와 노인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명의 이메일만 보냈고 양로원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면 병원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애매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몇 단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조심하고 혼자 행동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나를 지원하겠다고 서약한다. 저도 지방정부를 찾아다 보았지만 제가 받은 대답은 그들이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안심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았고 저는 이것이 증거뿐만 아니라 끈기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본 그 공포와 절망에 찬 눈빛들은 내가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결심을 더했다. 저는 제가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의의 책임자들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약한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 속에 갇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단지 이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큰 변화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양로원에 돌아와서
저희 의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기술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마치 내가 무슨 속셈인지 알아맞추려는 듯한 직원들의 눈길이 느껴졌다. 그 느낌이 나를 더욱 조심하게 했다. 저는 약간의 실수만 있으면 그들이 제 의도를 알아차릴 것이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을 한번 돌아보는 동안 나는 일부러 복도가 적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비한 방구석으로 몰래 들어갔다.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카메라가 작동될 준비가 되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안에서 나는 소리가 더욱 분명해졌다.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밧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뻐꾸기 소리도 났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소리들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문 뒤에서 어두운 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언이다.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문을 녹화했고 안에서 울리는 소리들을 녹음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제가 연락한 단체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비디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그 방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날, 부엌 근처 수도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저번에 얘기했던 한 젊은 직원이 갑자기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참백했고 눈은 잡힐까봐 두려운 듯 계속 두리번거렸다. 당신이 뭘 하려는지 알아요? 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면 봐주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물어보려고 했었지만 그녀는 나와 대화하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었을까봐 두려운 듯 고개만 저으며 황급히 떠났다. 그녀의 경고는 나로 하여금 내가 조직적인 은폐망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나를 불안하게 한다. 그녀가 언급한 성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 양로원 전체가 암울한 지하 메커니즘이 된 것일까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의 불안감이 커요. 제 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저는 인권 관련 포럼을 통해 찾은 한 조사 기자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원을 숨기고 지하실에서 촬영한 동영상과 일부 기본적인 정보만 공유했다. 클라라라는 이름의 여성이 그 기자는 매우 관심을 보였다. 만약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전화로 말했다. 하지만 더 깊은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나는 요양원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클라라를 만나기로 했다. 모든 것을 그녀에게 설명하면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나는 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갇힌 노인들에게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클라라는 주에 깊게 듣고 기록하고 가능한 한 안전하게 진실을 밝힐 방법을 저와 함께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클라라는 그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요양원의 전직 직원이나 친척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접근할 것이고 저는 계속해서 내부에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사실이 표면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등을 돌릴 수가 없었다. 구원의 눈빛을 가진 노인들의 모습은 여전히 제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전쟁에서 저와 이 섬을 위해 기꺼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